예, 여러분, 자, 서울시 데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현대사 중요하죠? 근현대사 파트는 여러분, 늘 열심히 해왔고요. 사건사 중심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그냥, 사건들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어떻게, 근대사회가 5년간 출제되었는지 주제 보세요. 결국 이 주제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와요.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군 때 있었던 두 번의 양요. 그리고 근대적 조약. 이거 2018년 기술칙에서 나왔는데 올해 또 2019년 사복에 또 나왔는데 자 조일 수호 조교 또는 강화도 조약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물어보는 결국 뭐냐면 2018년 2019년 서울시 9급은 기본에 더 주력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건들 보면서 굵직굵직한 그런 근대적 조약들은 어떤 점이 불평등한지 다시 한번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용호 물어봤었죠. 자, 사건 순서 물어보는 거.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게 뭡니까? 그냥 항상, 자, 고종이 1863년에 왕이 올라가서 향후 오르면 대원군 집권기, 자, 강화도 조약 이게 다 연도잖아요. 주요 연도들 늘 잘해오셨고, 다시 한번 정리만 정확히 하세요. 자, 그동안 혹시나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닌지, 그거를 잡는 시간이 이런 특강인 거죠. 자, 갑신정교 두 번 나왔고요. 자, 거무도 사건 당시 볼 수 있는 모습 2017년 문제였고요. 바로 그때 자 우리가 당호전이 발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치사, 문화사를 같이 봐야 된다. 자, 대한제국시기 여러분 3번 나왔고요. 동학농민운동 의외로 서울시에서 여러분 딱 한 번 나왔네요. 늘 중요하죠. 자, 홍범도 인물사 그 다음에 러일전쟁 및 국권 침탈 과정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올해 또 사복 결국 뭐냐면 동일한 출제위원이 내고 있는데 내는 주제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국권 침탈 과정 자, 2번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왔네요. 자, 다시 1차 한일협약 이것도 결국 뭐예요? 국권 침탈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 이것도 국권 침탈 과정인데 자 이제 연대표로 한일 신협약이 언제 맺었다? 1907년 그 이후의 사건이 뭐냐? 그래서 다시 뭐 의병운동이라든가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경제사회 안 나왔고요. 교육기구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서울시가 여기서 좀 내는 게 뭐냐면 언론기관이었어요. 언론. 근데 자 9급에서는 그동안 좀 이게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자 그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 정치사, 문화사를 같이 보시는 훈련 꼭 하십시오. 자 11번 볼게요. 2017년 문제였습니다. 그는 만동묘와 폐단이 큰 서원 이때 서원은 뭐 여러분 사액 서원도 있고 사액되지 않은 서원도 있는데 그 중에 폐단이 큰 서원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누구다? 대원군이고 대원군과 관계되어서 답은 뭐였습니까? 3번이죠. 임오곤란 당시에 다시 재집권하면서 고종이 두었던 자 청을 모델로 했던 개혁기구 통리기부함을 없애잖아요. 자 1번 이미 아십니다. 기출문제잖아요. 자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때 김홍집이 총재였고 그 다음에 갑진정변 당시 청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은 자 누구였습니까? 명성황후 쪽이었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화수학파란 이양로 즉 유생계열인데 유생계열들은 대원군하고 어떤 점에서는 박수를 쳤고 어떤 점에서 등을 돌렸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일치했었어요. 의견을 모았습니까? 바로 자 통상 거부 정책, 외세를 막자, 쇄국 정책은 일치했지만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지문에 있는 만동묘와 서원철폐 유생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결국 대원군이 결정적으로 하야하게 되기는 화수학파의 인물 중에 하나인 최익현의 상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실히 잡아두시고 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 이때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때 여러분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1번 보세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에 경원궁 증축 이때 이것도 처음 알아서 이거 이런가? 여러분 왕이 내 나라에서 지금 자 러시아 공사관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 와야 되는데 우리 궁으로 와야 되는데 경복궁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서 명성을 시해당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궁으로 가야 되니까 왕이 좀 머무를 수 있는 방에 도배도 해야 되고 좀 여러분 건물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는 내용이 교재에 없어도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3번이었잖아요. 자, 연호를 광물화한 거 맞지만 황제 즉위식은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에서 하지 않고 명동 쪽에 있는 자 어디였어요? 황고단 또는 원고단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 발표했다. 다시 한번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최근 5년간 추진되지 않은 주제는 뭘까? 여러분, 갑오개혁이었네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 다음에 위정척사 사상. 자, 60년대 위정척사, 70년대 강화도 조약 당시 최익현의 위정척사. 자, 80년대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 그리고 홍제학의 여러분 또한 척하운동. 자, 반대했던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던 그런 자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90년대 의병. 그리고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아주 작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더 낫죠. 독립협회. 독립협회도 독립협회 자체보다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동시대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고요. 자, 1907년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1907년 애국개몽단체 시민회, 그리고 언론기관. 이 서울시가 은근히 좋아했던 문제인데 최근 5년간은 이 언론기관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러면 신문사, 자, 그런 것들, 또한 근대적 시설들, 이런 것들 꼭 보시고요. 서울시는 정치사가 한 50%에서 60%, 문화사가 한 20에서 30%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자,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럼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모군란으로 체결된 조약의 결과 일본 공사관에서의 경비병 주둔을 허락하였다. 재물포 조약이었죠. OX옵니다. 자, 두 번째,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시행된 제2차 개혁 당시, 갑오개혁 당시 경무청을 신설하고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종래 6조를 팔아문으로. 여러분, 자, 뭐예요? 경무청 신설, 경찰제 도입. 자, 6조를 팔아문, 이건 1차 갑오개혁 때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꼭 구별하세요. 뭐 이런 것들 제가 늘 봤던 거고. 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해서 국내부와 의정부 분리했고, 중국 연호 폐지하고 1차 갑오개혁 때 개국이라는 연호 쓰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6조를 팔아문, 경무청 신설, 과거제 폐지, 무무간의 차별 완전 폐지, 경제, 도량형의 통일, 재정에 일어나 어디에서 담당하게 했다? 탁자문, 조세 급납제, 음번이제. 그리고 가장 동학운동의 개혁안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바로 신문제였잖아요. 모든 노비제 없애고 연자제 폐지, 조언금지, 과부제가. 그리고 당연히 공사노이제 폐지는 결국 신문제 폐지나 매한가지죠. 그 신문제가 없어지는 거 1차 갑오개혁. 그래서 1차와 2차 구별하시고, 2차 때는 내각제 더욱더 강화. 자, 팔아문이 7부, 팔도가 23부,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즉 지방 간의 권한이 축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국내부 안에 내장을 두었던 게 2차 갑오개혁이잖아요. 그리고 사회교육에서, 자, 이때 고종이, 자, 바로, 자, 교육입국조서 발표하면서 한성 사범학교 세우고 외국학교 강제 반포하고 그런 것들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육조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지방직 때도 같은, 자, OX 질문으로 제가 해드렸는데, 결국은 개혁안 6개 꼭 정리하세요. 갑신정변 개혁안, 동학에서의 개혁안, 갑오개혁에서의 홍번 14조. 물론 그러면서 1차, 2차 구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리고 자, 독립협회 헌의육조,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그리고 별도로 활빈당 얘기. 그 정도. 그러면 7개잖아요. 그러면 자, 너무 벅차요. 그러면 활빈당은 빼고 여러분 나머지 6개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빈당은 자, 그렇게 출제 빈도 높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볍게는 보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헌의육조는 탁지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밝혀라, 이거였었습니다. 자,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사, 황성신문사, 물론 이 두 신문사만도 아니에요. 제국신문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중지되었다. 아니죠. 그냥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지되었었죠.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게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신민회는 국권회복과 입헌군주제의 국민국가 건설 목표로 세운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뭐가 틀렸어요? 비밀결사 맞아요. 입헌군주가 틀렸잖아요. 뭐였습니까? 공화정체고요. 또 하나, 신민회 물어볼 때 신간회하고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고 신민회는 비밀단체입니다. 자, 신민회는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에 정치 집회가 금지되면서 해산되었다. 아니죠. 통감부는 1905년부터 1910년이고 신민회는 1911년에 백어인 사건으로 해산됐으니까 바로 총독부 설치 이후에 해산되죠. 자,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이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초빙해서 1904년에 창간했고, 특히 고종이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이 대한매일신보에 직접 친서로 발표했습니다. OX 5점.
그래서 여러분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여기가 바로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계약인데 10년 단위로 사건들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이것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늘 외워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십시오. 충분히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3번 볼 수 있어요. 짧게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민족 독립운동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나와요. 올해가 또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얘기 때문에 이슈입니다. 자, 40년대 임시정부 당연하죠. 임시정부는 자 상하이 시작해서 1940년 충칭에서 그래서 상하이 시절이냐 충칭 시절이냐 구별하시고요. 20년대 해외 독립운동 이럴 때 30년대냐 구별하는 문제. 치안유지법 이후의 사건. 자, 민족의 저항. 자, 의열단. 더더구나 올해가 의열단 설치 100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의열단이 뭐였어요? 3.1운동 이후의 의열단 1919년 역시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 의열단 설치 100주년 되는 해,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 그래서 의열단 늘 나왔지만 다시 한번 또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간의 존속기간. 자, 1927년부터 31년 이때 있었던 사건. 자, 인물사 지청천, 올해 또 이혜영, 이시영, 그리고 광복군 인물사는 아니지만 별도로. 그 다음에 경제, 일제가 어떻게 경제적 침략했는지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 자, 다시 사회에서 신간에 그리고 문화 20년대 우리 문화계의 동향. 자, 역사 문일평 그리고 박은시. 여러분 역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제시대 때 가장 문화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제가 어떻게 우리 역사에 왜곡했고 즉 식민지사관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민족지사, 자 신민족지사, 사회경제사, 실중지사 구별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민족주의 사학을 우리가 또 신민족주의 사학과 구별하지만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자 특징들 잡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자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3번 올해 사법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 공고의 기회주의자 일체 배경 뭐예요? 신간회잖아요. 그러면 신간회와 함께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항상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자 그거 하고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답은 2번이죠. 열심히 연도 외웠지만 문제는 이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발 실수하지 않자. 자, 신간회와 관계되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이념의 통합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건 2019년 화두는 이념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인물 기억은 조선시대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을 드러내고 세종과 실학자들의 민족 지향, 민중 지향, 실용 지향을 높이 평가하는 사료를 발표했고 자 일반 국민의 자 역사의식도 높이 평가하려고 했더라. 어쨌든 자 대미관계 50년사 자 문일평이었죠. 문일평. 그래서 문일평과 함께 자 30년대 신민족지사학은 조선학운동을 전개했잖아요. 그러면 진난학회는 실중지사학이고 이병도, 손진태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 이거는 사회경제사학이고 백남운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고 자 또한 2019년에 상반기에는 박은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민족혼 그럼 이거 박은식 그럼 또 하나는 신치호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본에 주력하자. 그러면 최근 출제되지 않은 주제 뭐였을까? 여러분 일제침략의 서울시는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특징을 별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무단통치, 문화정치, 민족말살정치 1단계, 2단계, 3단계 특징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확실히 잡아두시고요. 3.1운동 그 다음에 10년대 비밀결사 그럼 뭐요? 10년대만 보지 마세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같이 보되 특히 10년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에 초점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자 올해 2019년 국가직은 이 파트가 나왔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수하신 분들 꽤 계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 잡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은식 하면 신치호, 신치호 하면 박은식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박은식 물어볼 때 밑에 보기에 신치호 들어가고 또 신치호 물어볼 땐 거꾸로 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학 정리하십시오. 자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 보겠습니다. 7개 볼게요. 조선 태영령이 시행된 시기 즉 일제침략 1단계 자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관제를 공포했고 회사령을 제정해서 허가지었잖아요. 토지조사령은 기안부 신고제고 1910년 회사령은 자 허가제고 OX 옵니다. 그러면 20년대 회사령은 어떻게 돼요? 자 신고제로 바뀌면서 결국 그거는 개정되었다 또는 폐지되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 10년대 회사령, 20년대 회사령 구별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올해 나왔던 서울시
7급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올해 나왔던 일단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최소한 2019년 상반기 있었던 여러분 꽤 돼요. 자 3월에 법원직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월에 있었던 서울시 9급 7급 시험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 있었고 경찰 있었고 자 소방직 있었고 최소한 5개 시험 이 정도는 꼭 확인하십시오. 자 1번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서 한국의 무단 통치 아니죠. 자국의 헌법이 여러분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에 하나에 여러분 그냥 얘네가 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의 자 별도로 식민지 국가로서의 정책을 폈어요. 그 중에 특히 태영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됐잖아요. 여러분 치안일법은 일본법을 확대 적용시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자체를 일본이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 나머지는 여러분 자 일본과 다른 식민지의 법을 적용시켰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것을 오래 물어봤었죠. 자 3번 3.1운동은 지방의 군 단위로 펼쳐나가 다양한 형태의 독립투쟁이 전개되었고 해외에도 만세 시위 처음에는 도시에서 그로 이어서 지방으로 갔고 나중에 더 분단위로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자 서울과 대도시에서 시작했고 다시 중소도시로 나중에 농촌으로 그리고 다시 해외로 OX 옵니다. 자 3.1운동은 도쿄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에 자극받았죠. 그래서 3.1운동은 여러분 다시 한번 3.1운동 배경 3.1운동 과정, 3.1운동 결과 이런 것들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자 5번 2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 자 한중연합작전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니까 OX, X죠. 20년대 독립운동, 30년대 독립운동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세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군은 쌍성본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OX, X고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한국 독립군 였잖아요. 이 쌍성보 전투는 한국 독립군의 전투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국민부라는 단체에서 만든 게 조선혁명군이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맞고 이들은 중국 의용군과 결합해서 혁신을 기회였잖아요. 자 흥경성 영릉가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독립군은 한국 독립군. 처음에는 자 김자진이 이끌다 김자진이 죽게 되자 지청천이 이끌어가죠. 그리고 중국 호로군. 그래서 독고시 계획이었고요.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 자 2019년 자 국가직은 사도하자 전투가 나와서 한국 독립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쌍둥이 여러분. 그래서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20년대, 30년대, 40년대 같이 큰 틀 하에서 같이 보시는 게 훨 도움이 돼요. 자 신치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당군 그리고 부여, 고구려, 우리 역사에 만주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자 OX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제침략기 1910년부터 1945년 도표로 기억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시기별로 일본이 침략했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국내와 국외, 특히 국외도 중국이냐, 중국도 만주냐, 중국 본토냐, 다시 러시아 연해주냐 또는 일본이냐 미국이냐 구분하시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정확하게 개념만 잡으세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자 2019년 의열단 성립 100주년 자 3.1운동 10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그런 해도 기억하시면 되죠. 자 어느새 마지막 주제네요. 현대사회. 서울시에서의 현대사회는 여러분 2017년까지는 민주화 운동이 많이 나오다가 2018년, 자 2019년은 다시 여러분 민주화 운동 많이 냈기 때문에 조금 앞에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또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해방공간의 사건들 확실히 잡으세요. 카이로, 다시 카이로, 모스크바 3사회담. 그럼 뭐예요? 국제담. 여러분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사회담 꼭 구별해 두시고요. 미소 공동위원회 5개. 자, 그 다음 사건 순서 해방공간의 주요 사건들 주축박죽되는 거. 그 다음에 좌우합작 출연칙의 구체적 내용 서울시 좋아해요. 4.8년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1950년대 역사. 자 1960년 3.15 부정선거 결과 3차 개헌. 자, 그 다음 한일협약의 구체적 내용 60년대 70년대 사건 순서 막 집어넣고 들쑥날쑥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민주화운동 또한 민주화운동 순서. 노태우 정부 얘기. 자 통일정치가 베스트고요. 북한 정권 2018년 기술직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북한 정권 물어봤던 문제가 딱 2번 있었어요. MB정부 1년차 때 한 번 나왔고요. 국가직에서. 그리고 작년 기술직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거 크게 보지 말고 가볍게만 기출문제 한 번, 2018년 기술직 문제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60년대 경제정책 요 정도 보시고요. 요즘에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제가 공무원 지금 저희 제자분들이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북한과 남한의 통일 정책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고 조금 가볍게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의 공무원들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통일 정책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볼까요? 15번. 자, 올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해방 공간의 주요 사건이었잖아요.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47년,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출원체 46년 10월, 자 이스만의 정업 발언 46년 6월, 그 다음에 유엔 소총에서의 남한에서만 총선거 언제였어요? 48년 2월에. 그래서 순서를 보시고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열하기도 하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마디로 해방 공간의 도표 기억나시죠 여러분? 45년 8월 15일, 48년 8월 15일 이 해방 공간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시고 48년 8월 15일 전 사건이냐 이후 사건이냐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6번 이런 거죠. 가장 옳은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물어보는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뭐가 틀렸어요? 4.4.5.2개헌은 54년이잖아요. 그 다음 70년대 유신개헌을 통해서 평화적 민주화 절대 아닙니다. 유신헌법은 권위주의 체제고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여러분 개헌운동을 막 요구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80년대 아니죠? 80년대 맞지만 1987년 맞지만 군사정권 종식되지 않습니다. 6월 민주항쟁 결과 9차 개헌해서 대통령 직선제였지만 대통령 누가 됐다? 예, 바로 자 여전히 군인 출신이었던 노태우 씨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영삼 씨가 나는 문민정부란 말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사정권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민정부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자 90년대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 자 바로 김영삼 정부에서 자 어쨌든 김영삼 정부는 자 뭐였습니까? 바로 6월 민주항쟁 결과 노태우 정부로 들어갔고 군사정권 맞았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여러분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 이 민주화운동 폈던 야당 세력이었던 김영삼 씨는 집권당과 합당해서 집권당이 된 거잖아요. 집권당 대통령이었고 이어서 자 우리가 김대중 정부로 가게 되면서 90년대 자 평화적 정권 교체가 김영삼에서 김대중 여야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봤고요. 최근 5년간 추대지 않은 주제가 뭐였는지 살펴볼게요. 농지개혁이었네요. 이 기본적인 상식. 그 다음에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내용. 요즘에 굉장히 이슈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 내용을 꼼꼼히 좀 보시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대상이었냐 인물 그걸 물어보지 않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자 언제 그리고 내용이 뭐였고 그럼 그 정도만 정확히 보시고 관련된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확인하십시오. 이스만 김구 늘 나왔던 거 5년간 안 나왔네요. 6.25 전쟁 과정 휴전 과정 그 다음에 현대 경제사회 문화 파트는 너무 내게 많아서 이 파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가볍게만 자 보십시오. 교육제도 이런 걸 좀 좋아하죠. 자 정부의 과정들 뭐 50년대 교육과정, 60년대 교육과정 각 정부의 각 대통령 시기의 교육과정 그 정도만 가볍게 봐도 돼요.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헷갈린 주요 기출 볼까요? 자 미군정기 자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발표되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좌우합작 운동에서 자 이런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결과 미군정 2기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구성되고 친일파들 처단하기 위한 걸 만들었지만 그때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자 이루어진 거니까 자 어쨌든 OXX입니다. 두 번째 반민족 행위 처벌법 집행을 위해서 반민족 자 여기 행위네 행위 오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불과 7명이었고 이들 역시 곧 석방됩니다.
그래서 뭐 실형을 했다. 뭐 일부 맞지만 그러면 한 번도 한 명도 사형당한 사람 없고요. 대부분은 다 풀려나요. 그래서 OX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 보시면 뭐 반미적인 처벌법으로 자 이런 친일파들 자 실형을 했다라는 지문도 O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다 풀려났다는 거죠. 양면성 보시고요. 자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은 6.25 전쟁 이후에 공포되었다. 시기 물어보는 거죠. 6.25 전쟁 전 49년 6월에 발표되었고 자 6.25 전쟁은 50년에 발발됐고 6.25 전쟁으로 중단됐고 53년 다시 휴전 이후에 자 재개됐고 57년에 마무리됐잖아요. 그리고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였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작지가 줄고 즉 소작농이 줄고 자작농이 늘었다. OX 옵니다. 자, 5번 6.25 전쟁 중에 시행된 정전회담 또는 휴전회담의 주요 제형은 쟁점은 군사분계선 문제, 포로교환 그리고 휴전 방식이었잖아요. OX 옵니다. 휴전 과정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48년 남북연석회의에 김구, 김규식이 제안했고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막판에 참석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OX X고요. 남북연석회의에 김구, 김규식, 조수왕,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남북연석회의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그리고 외국군 철수를 요구했었잖아요. 물론 실패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김구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나섰고 5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북 합작운동 얘기했던 이들은 여기 여러분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수왕도 50 총선거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2차 국회의원 선거에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보시면서 근현대사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1시간 정도 자 나왔던 주제 중심으로 가볍게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자 2019년 자 핫 이슈는 자 그중에 뭐 새로운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씨름이 들어간 거고 또 하나 절이었죠. 절.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의 절, 그래서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훈법주사, 공주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이런 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했던 특강들, 유네스코 관련 특강들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네스코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 그 특강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야사. 또 여러분 서울시에서 그동안 안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고령 지상도 고분에서 가야 건국신화가 새겨진 토지의 방울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2019년 여러분 한국사 검정에 이 토지의 방울이 화보로 나오고 자 가야를 물어봤던 문제 고령의 대가야 물어봤던 문제가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만 마리산 아라가야 고분군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문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야 김해 금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 독립군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나올까? 이거 좀 의문점은 있지만 워낙 서울시가 여러분 그 버스 노선이라든가 또는 지하철에서 여성 우리 독립군들 이렇게 남성 여성 독립군들 뭐 구별할 것 없이 그런 중요한 독립군에 대한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담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지방지 보는 분은 앞에 보면 스킵하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윤희순 자 여성 의병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마리아 자 1918년 28 독립선언에 가담했었고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3.1운동에도 가담했고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조직했고 상하이 망명 이후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었어요. 그리고 23년 미국에서 근하에 또는 제미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조직했죠. 여러분 김마리아하고 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의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박차정 여러분 근위회 멤버였고 29년 광주학생운동에도 가담했고 당연히 3.1운동 가담하고 그리고 또한 중국으로 가서 의열단원 바로 김원봉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조선 여자 의원군을 조직했던 박차정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자연 여자 안중근이라고 하죠. 여자 안중근 특히 뭐 다 3.1운동 가담합니다. 그러면 특히 사이토 총독 암살에도 가담했었고요. 1931년 만주국 수립 이후 국제연맹 리튼 조사단이 하얼빈에 오자 자 한국 독립원이라 혈서 서서 우리가 여자 안중근이다 했던 이유는 혈서 때문이잖아요. 남자연. 그 다음에 강주령은 장례에 나왔었죠. 1930년대
평양의 평원 고무공장 여공으로 활동하면서 고공농성 투쟁을 했었다는, 그래서 30년대 강주령 열사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는 나올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 보는 아주 일말의 0.1%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러분 20년대, 30년대 굵직굵직한 기본에 더 주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자, 짧게, 그러면서 엑기스 있게, 자, 봤고요. 자, 2019년 6월 15일, 여러분 서울시 9구. 자, 오늘이 9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D-Day 6일이네요.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잘해오셨어,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자, 6일 또는 5일을 어떻게 차분하게 정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자, 기본에 더 주력하고, 기본이란 결국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나왔던 주제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방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로해주세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다 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올해 시험이 너무 쉬웠잖아요. 그래서 쉬워도 100점 맞고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시험은 100분 안에 여러분 100문제 보셔야 되고 마킹하는 시간 10분 빼면 90분 안에 국시험을 봐야 돼요. 시간의 압박감. 그래서 이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아는 지식을 자꾸 여러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거 보지 않고 기본에 더 주력해야 되고 마지막은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 나올 때는 모두 다 어렵다 생각하시고요. 쉽게 나오면 모두 다 쉬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더 기본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지역적인 지식은 멀리 하시고 매년 나오는 늘 기출되는 5년 동안 기출되었던 그런 핵심적 지식을 자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잘해 오셨어요. 남은 일주일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합격입니다.